과 대학 간의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오늘 도민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우리 도는 오늘 교육부에서 발표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모든 시도가 공모 신청을 하였고, 이 중 단일형으로 2개, 충북과 경남입니다. 2개, 그리고 복수형으로 1개, 광주, 전남 등 3개 지역 플랫폼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충북대학교 등 15개 대학과 충북테크노파크 등 지역 혁신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 초안을 만들고 성일홍 경제부지사, 홍진태 교수를 주재로 해서 수차례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완성했습니다. 나눠서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선정된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은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 기관들이 협력하여 지역 발전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대학 혁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추구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지역 인재 채용제도 도입 등에도 불구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대학이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높이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 도는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제약 바이오, 정밀 의료, 의료기기, 화장품, 천연물 등 3개 분야를 핵심 분야로 선정하고 총괄대학인 충북대를 비롯한 15개 대학과 충북교육청 등 44개 지역 혁신 기관들이 플랫폼을 구축하여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대학 교육체계 개편, 전문 인력 양성, 연구개발 등을 사업계획에 담았습니다. 우리 도는 지역의 바이오 산업 기반에 맞춰 충북 바이오 헬스 산업 인력 양성체계 구축이라는 바이오 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였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금년 국비 298억, 지방비 128억, 총 426억 원을 투입하여 바이오 산업 핵심 인재 인력 양성, 산학연 연구 개발 등을 통해 충북의 주력 산업인 바이오 헬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도내 대학이 적극 육성하고 그 인재들이 도내 바이오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 인재 육성, 취창업, 지역 정착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학, 연, 협력 바이오 관련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대학 관계자 여러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핵심 자산은 인력 양성입니다. 특히 지역 핵심 산업에 부응하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은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절대 필수 요소입니다. 본 사업과 연계하여 대학은 지역 수요에 부응한 교육체계 개편 등 혁신을 통해 인재 양성에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충북도를 비롯한 지자체 및 지역 핵심 기관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도와 도내 대학들은 공모 선정 성과를 계기로 협력 체계를 더욱 굳건히 하여 지역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약학대학 홍진태입니다. 저희들이 일일이 저도 다 기억은 못하는데요. 혁신기관들이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6대 보건 행정타운에 있는 기관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지사님 말씀하신 TP 경제 자유개혁청 여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예. 저희들 계획서에 16쪽에 있었던 건데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평가원, 질병관리본부 등이 있고요. 기업지원기관의 테크노파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또 충북산학융합본부 등 6군데가 있고요. 부설연구 지원기관으로 충북 화장품 임상연구지원센터,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등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합쳐서 44개가 되겠습니다. 국가위원들이 질의에서도 그 문제가 지적이 됐었는데요. 저희는 바이오라는 것으로 하나로 처음부터 정했고요. 물론 그 전에 조금 뭐 다른 분야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또 지사님과 또 각 참여하는 대학의 총장님들이 조속하게 바이오 헬스 산업을 하자 이렇게 빨리 정했고요. 이거를 교육부하고 컨설팅을 하면서 3개 분야 정도로 해서 우리가 지금 정한 제약 바이오, 그 다음에 의료기기, 그 다음에 화장품 이렇게 큰 꼭지로 정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가 이제 혁신 기관들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우리 현황 분석을 하고 또 현황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단점들 또 강점들을 부각을 해서 계획서를 하는데 전 대학이 한 충실하게 준비를 했던 거가 저희들이 선정된 주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협력을 참 성부세가 좀 예. 전반적으로 기존하고 좀 다른 거. 이번 저희들 RIS 그러니까 지역 혁신 사업 쪽은 일단 혁신이 제일 주가 되는 겁니다. 기존에 3학년 연관되는 사업이나 클러스터는 다르게 혁신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대학을 중심으로 하되 이것이 혁신기관과의 연계 사업 그리고 도의 정책 방향.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바이오 분야를 했다 그러면 바이오에 대해서 일정한 분야 이런 차원이 아니고 바이오 분야에 대한 인재 양성, 혁신 생태계,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제 뭐 기업에 대한 그런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재 양성과 뭐 이런 쪽을 종합해가지고 그걸 이 세 개의 주체들이 다 협업해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교육에 대한 그 혁신이 일단 바탕으로 돼가지고 그거를 전파를 시키면서 다시 기업이나 혁신기관 쪽에서 다시 피드백이 되고 이게 네트워크로 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지금 그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일반인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인 사업 예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플랫폼 사업은 잠깐만 좀 예. 가져 한번 주시죠. 자료 가져와 자료를 플랫폼이라는 용어가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성희롱 부지사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플랫폼에 대한 정의를 첫 페이지에 계획서에 넣으라고 했는데요. 플랫폼에는 어떤 사업 체계도 이렇게 우리말로 풀었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인재 양성을 하고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대학의 주관이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혁신기관들이 있어요. 또 혁신기관들에는 굉장한 그 기술진도 있고 또 학문적인 높은 지적 수준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는데 또 지자체가 어떤 큰 틀로 바이오라는 산업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어울려서 산업을 추진하는 추진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뭐 혁신기관에 있는 뭐 연구진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이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렇죠. 공동교수제가 들어가는 거든지 공동학위 지도제라든지 이렇게 해서 혁신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을 대학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은 대학에서만 계속 인재를 양성하다 보니까 뭐 산업에 필요한 그런 인재들이 양성이 좀 덜 된다 이런 비평 내지는 하여튼 지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보완하는데 혁신기관의 그 우수한 인력들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자체가 원하는 방향, 지자체가 하고자 하는 거, 그건 결국 이제 기업들이 원하는 거겠죠. 그것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라.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바이오 헬스 산업 플랫폼이라고 명칭을 한 겁니다. 질문 드릴게요. 기대 지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데요. 그 인력 양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하고요. 그리고 뭐 기업 돈에 이렇게 충북 기업이라던가
대학이라던가 이런 데는 각각 어떤 좀 도움이 됐는지 하고, 하나는 올해 426억을 투입한다고 했는데요. 6개월 남았잖아요. 이게 내년 후년에도 계속 지속되는 사업인지가 궁금하거든요. 사업은 저기 뒷부분 제가 먼저 설명드리면, 일단 교육부 쪽에서는 아직은 확정은 아닌데요. 한 5개년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으로 지금 교육부가 재정당국과 협의를 보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5년간의 총 투자 규모는 상당히 클 겁니다. 예, 저희는 그걸 1,000억 이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그 인력 양성 수급 문제인데요. 저희가 바이오 산업이 계속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이 대학에서 양성되는 인력이 그거를 공급을 충족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지금 보니까 한 2,800명 정도가 바이오 관련 학과에서 졸업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기업이 필요한 인원은 한 5,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학과도 개편하고 또 유사 학과들 바이오 학과 쪽으로 좀 이렇게 신설을 좀 하고 또 완전히 새로운 그런 바이오 관련 학과도 신설하고 그래서 뭐 최대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는 건데 그거를 해도 부족하긴 할 건데 그래도 이 사업이 다 끝나는 2025년도 정도에는 지금은 뭐 50% 뭐 그 정도 되는데 한 더 거기서 25% 정도는 추가될 수 있도록 그럼 한 75%? 그때 또 좀 뭐 많은 기업들이 더 생기면 더 부족할 수도 있어서 그런 정도 현재로는 목표를 가지고 그 기업이 필요한 인력들을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짰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2025년에는 우리가 양성한 인력이 몇 명? 저희들이 학부생을 200명, 대학원생을 80명 매년 더 증가한다고 하니까 약 400명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800에 1,400이니까 4,200명 정도 되니까 그때 이제 또 필요한 거가 5,000명 조금 더 되겠죠. 아무래도 더 돼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뭐 지금보다는 한 20%, 30% 정도는 더 보급률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게 기존에는 그 대학 중심의 사업이었으면 산학 협력을 하더라도 대학 중심의 산업이었는데 이번에는 이것을 이제 지자체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학이 참여하고 여러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큰 사업의 다른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가운데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도내에 있는 전체 대학과 기관들을 전부 뭉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오르가나이즈 할 수 있는 대학의 역할이 이제 총괄 대학의 역할이고요. 거기에 사업의 꼭지가 3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 바이오하고 정밀 의료, 의료기기, 그다음에 화장품, 천연물 쪽 이렇게 각 3꼭지에 중심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전체 바이오 헬스 쪽에 3개의 꼭지가 있고 그 꼭지에 있는 역할, 그 중심 대학의 역할을 이제 그 꼭지를 운영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 위에 이제 총괄 대학이 자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예.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방금 교통대 총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은 대학이 중심이 되고 그 산업체 이런 데는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형식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은 방향은 지자체가 중심이 되라. 그래서 지자체에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산업이나 인력을 이 사업을 통해서 이루는 이런 큰 목적을 가지고 변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 있는 일이라고 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교육부 공모 사업에 우리 경제부시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나섰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 보면은 제약바이오는 중심대학이 충북대학교, 그리고 이제 참여대학이 뭐 건대, 대원대, 우석대, 중원대 쭉 있습니다. 정밀의료 서비스는 한국교통대학교가 중심대학이 되고 강동대, 건국대, 대학원대, 세명대, 충북대가 참여대학이 되고 화장품, 천연물은 충북대가 다시 중심대학이 돼서 세명대, 우석대 뭐 여러 가지가 참여되는 이렇게 현재 나누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은 단순히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라 우리 충청북도의 바이오 산업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가 이제 지난해 5월달에 대통령님이 오셨을 때 2030 우리 그 바이오 선언 뭐 이렇게 그때 선포식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2030 우리 충북이 세계적인 바이오 메카가 되기 위한 하나의 큰 전략 수단으로 우리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 혁신 사업을 이번에 우리가 신청을 한 겁니다. 큰 틀은 우리 저 충북이 대한민국 또는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심지가 된다 하는 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출발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도내 14개 대학이 참여를 하는데요. 그 분야별로 또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 산업 쪽에 어느 대학이 교육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교육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다 갖추고 있지는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온라인 강의를 또 하게 되는 그런 경험도 있고 그래서 오성에 그 우리가 미네르바형 바이오텍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그 온라인 중심으로 전 도내 대학생 바이오 관련된 대학생들한테 그 대학에 교수가 없는 그런 과목들도 특히 바이오 관련 중에서 공통적으로 강의할 수 있는 과목들은 우리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일부분은 뭐 현장에 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실습 같은 걸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공동 학위 과정의 공동 대학이다 표현을 뭐 그렇게 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